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내가 바라는 거는 최소한 이제 우리 1학년 때는, 1학년까지는 2학년 되면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1학년까지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너희가 직접 분석하고, 너희가 직접 만져보고, 직접 해석도 써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2학년 되면은 내용 위주로 좀 많은 것들을 읽고, 좀 더 분석, 조금 더 이제 문제를 많이 풀고 보고 하는 쪽으로 갈 건데, 1학년 때는 아직 연습이 좀 필요하고, 중학교 때 아주 많은 것들을 했던 건 아니라서 연습도 좀 해보고, 자세하게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1학년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바라는 건 뭐냐? 사설이 좀 긴데, 그리고 바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직접 너희 손으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I love you, 뭐 I'm a student, 뭐 이런 식의 간단한 문장들은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허나 조금이라도 문장 구조가 복잡해졌을 때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진도 나가는 모든 지문들은 이 지금 우리가 말하게 될 요 원칙들에 의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해 공식 외우고 나서 문제 푸는 것처럼, 삼각함수 뭐 코사인, 사인 법칙 뭐 이런 거 암기하고 난 다음에 그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요 정도 암기를 해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오늘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필기는 어떠 하시냐면, 단어 부분은 지나가시고, 어디 보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 바로 드리지는 못해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로 드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험범위나 이런 부분들 아직 확정이 안 됐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드릴게요. 필기는 어떠 하시냐? 맨 뒷장을 보세요. 맨 뒤에 보면 빈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맞아요? 그럼 빈 종이, 거기요. 맞아요. 그 빈 종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그리고 여기다가 써보고 필기를 하고 복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여기 필기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에서 본문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형태로 갈 거고요. 진도는 최대한 꼼꼼하게 하되 느리게 가진 않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갈게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작은 편이긴 하지만, 적긴 하지만 문제도 실제로 풀어봐야 되고 연습할 시간들이 좀 필요해서 진도를 조금 서둘러서 가보도록 할게. 자, 문장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승현아, 문장을 분석할 거래요. 문장을 분석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게 뭐야? 다시요?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분석할 거니까 가장 먼저 찾아줘야 되는 것은 무조건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말하지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가 가장 중요해. 그런데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야 되잖아. 질문. 문장에서 동사 어떻게 찾아요? 재민. 제가 딴 데 보고 있는데? 현준이. 그치? 재민. 동사 어떻게 찾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동사라고 하는 것이 담당하고 있는 문법이 세 가지잖아요. 수와 태와 시제, 수태, 시제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를 가지고는 수동태를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둘 다 제한적이야. 근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시제라고 하는 것은, 승현아, 딴 생각 그만하고, 이 마지막에 나오는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동사건 타동사건, 완전이건 불완전이건, 비동사건 일반 동사건, 동작이건 상태건 어쨌거나 무조건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문장에서 동사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시제를 찾으세요. 시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찾으면 그게 동사가 됩니다. 무조건 시제를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동사를 찾았어. 현지야, 동사를 찾았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동사 왼쪽에 주어가 나오겠죠. 그러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주어 동사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주어랑 동사 이렇게 찾아 놓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서 이 수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이걸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수를 맞춰주셔야 되고, 또 하나 뭘 맞춰야 되냐? 태를 맞춰야 됩니다. 이건 능동태를 쓸 것인지 수동태를 쓸 것인지 요걸 또 맞춰주셔야 된다. 수와 태, 이 두 가지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어 동사를 썼어. 근데 이 주어 동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주어 동사의 개수에 따라서 승민,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주어 동사가 여러 개가 된다면 세 번째로 반드시 접속사를 찾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 사이에는 공식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주어 동사랑 접속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한 문장 안에 주어와 동사의 개수는,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 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져야 된다. 빨간색으로 썼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이 공식을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요거 계속해서 연습을 할 거야. 근데 접속사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이노 질문. 접속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접속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들어본 거. 무슨 접속사? 혹시 등위 접속사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오케이.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요. 등위가 있고 또 하나가 종속이 있죠. 등위는 똑같이 맞추자는 거니까 동일한 것이고요.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 안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종속이라고 말하는 거야. 등위와 종속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준 질문. 등위 접속사 종류가 뭐 있죠? 똑같이 묶어주는 거. 뭐 있어요? 이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and가 있고요. or이 있고 but이 있어요. 들어봤죠? 이게 등위 접속사입니다. and나 or이나 but이요. 그런데 앞으로 잘 봐봐. 앞으로 우리가 문장 분석을 하면서 문장을 보면서 and나 or이나 but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으로는 제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할 거예요. 정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a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이렇게 노란색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 들어봐.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뒤가 중요해요. 접속사는 뒤를 봐야 돼. 뒤를. 왜냐하면 동사는 앞을 봐야 돼. 주어를 보고 수와 태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접속사는 무조건 뒤를 봐야 돼요. 왜? 접속사라는 것 자체가 뒤에다가 뭔가를 더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접속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사는 앞을 보고 접사는 뒤를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를 봐야 돼. 뒤를 봐. 그러니까 and, or, but 뒤를 보고 여기가 동그라미 2번이 됩니다. 이렇게. 등 위가 무슨 말이야? 문법적인 지위가 동등하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동그라미 2번 되고 얘랑 문법적으로 같은 녀석을 여기서 동그라미 1번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을 겁니다. 문장 안에서 이렇게 찾아주시고. 다음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 종속 접사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지 혹시 종속 접사 종류 세 가지 뭐예요? 뭐? 그쵸, 맞아요. 그거죠. 그래서 그렇지, 맞아요. 첫 번째는 명사절 접속사들이 있고요. 명사절. 두 번째로는 형용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사절. 오케이, 좋아요. 명령부 세 가지입니다. 명령부. 그런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많지 않아. 요거는 빨간색이야. 암기하셔야 돼요.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사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외우셔야 된다. 재민 혹시 기억나요? 그렇지. that 그리고 what? 그렇지. what 그리고 의문 사 그리고
오, 아니야. 그쪽으로 가지 마. 네. 관계사는 여기야. 긴 게 있었는데. 그쵸. 긴 거 전에 하나만 더. if나 whether가 있었고요. 맞아? 기억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민이가 말한 긴 거는 복합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외우셔야 된다. 이거를 이해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번에 말했잖아.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암기하고 있으면 쓰이는 거예요. 암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쓰이는지를 설명해 줄게. 오케이? 일단 암기 먼저. 자, 그럼 봐봐. 명사절 접속사는 앞으로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거 등위 접사는 이렇게 세모로 표시하기로 했어요. 명사절 접사는 앞으로 이렇게 네모로 표시할 겁니다. 이렇게 네모가 될 거예요. 이렇게 네모가 되고 꺽쇠 가로로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묶을 겁니다. 왜냐하면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냐, 이걸 묶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됐죠? 기호가 되게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형용사절이 있어요. 잠깐만, 형용사절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거잖아. 형용사니까 기본적으로 뭐 합니까? 명사 수식하죠. 근데 형용사 절이래요. 절이니까 주어 동사 있죠. 합쳐서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게 뭐다? 재밌게 보다? 그렇지. 그게 바로 관계사가 되죠. 관계사가 형용사절입니다. 관계사가. 됐죠? 그러면 승민,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야? 네? 그렇죠. 첫 번째가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 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그런데 승민 좀만 더. 관계 대명사의 공식이 뭡니까? 까먹었어요. 승민, 관계 대명사 공식이 뭡니까? 접속사. 플러스. 그렇지.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명사를 합친 겁니다. 접속사 플러스 명사가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면 현준 질문, 관계 부사는 공식이 뭐겠어요? 관계 대명사가 접속 플러스 명사야? 관계 부사는 플러스? 그렇지, 당연히. 좋아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냐면 명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면 뒤에 명사가 빠져 있으면 관계대명사, 부사가 빠져 있으면 관계부사. 그럼 명사가 빠졌냐, 부사가 빠졌냐를 막 뒤져보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명사가 빠져 있으면 관계대명사, 명사가 빠진 게 없다면 관계부사. 이게 더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봐봐. 부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 측면이 강하단 말이야. 밖에 추워요. 밖에 엄청 추워요. 이 엄청이라는 부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부사는 있어도 없어도 뭐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사고 자체를 이 의미적 측면을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명사를 가지고 명사가 빠진 게 있어, 관계대명사구나. 명사 빠진 게 없어, 관계부사구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 뭘 중심으로 생각해라? 명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명사 중심으로. 됐죠? 현지야 책상을 옆으로 빼도 돼.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줄 같은 거 안 맞춰도 되니까. 이렇게. 불편하면 옆으로 빼서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명사 위주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접속사를 보고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냐 없냐를 보자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구별하자는 거고요. 요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얘는 둥근 괄호로 이렇게 묶어줄게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요 형용사라고 하는 게 형용사라는 녀석이 하는 일은 명사 수식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 이 명사를 보는 거죠. 여기 명사를 찾아내는 것까지 해줘야 돼. 명사까지 찾아야 돼. 왜요? 왜 찾아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얘가 관계사잖아. 그러니까 선행사가 이 앞에 있는 수식받는 명사를 선행사라 부를 건데 이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시간이냐, 이유냐, 장소냐, 방법이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모습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사까지 찾아주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다. 됐죠? 이렇게. 다음 부사인데요. 부사는 의미적 측면이 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 다 하진 않고요. 나중에 다시 하면 될 거니까 부사절은 이렇게만 합시다. 부사절은 이렇게 가로를 묶어주는 것까지만 할게요. 아니 형용사절과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원래 형용사랑 부사랑 비슷해요. 애시당초 비슷해요. 오케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부사는 추가적인 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됐죠? 요렇게 기호를 쓸게요. 앞으로. 오케이? 동사를 찾고 접사를 찾고 그리고 접사에 대한 표시는 이렇게 할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렇게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현지야, 이 접속사랑 되게 비슷한 녀석이 하나 더 있죠. 그렇지, 좋아요. 이 접속사랑 비슷한 게 전치사라는 게 있죠. 전치사. 그런데 이노야, 전치사 뒤에는 뭘 써야 돼? 전치사 뒤에는 항상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봐봐.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바로 쓰잖아. 자동사는 목적어로 명사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자동사인데 나는 명사를 갖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 그럼 명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있었죠. 그게 전치사였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명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치사라고? 바꿔서 말하면 전치사가 나왔어? 명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항상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괜찮아? 그럼 봐봐. 이렇게 전치사랑 명사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항상 한 덩어리로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럼 잠깐만. 그럼 질문 하나 합시다. 그럼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잠깐만 봐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고? 잠깐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역할은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 가지야. 역할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아까 현지가 말한 대로 명사, 형용사, 부사. 이거 말고 없어요. 이 정도는 우리 외울 수 있잖아. 그죠? 자, 다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했었지만 난 영어 문법이 좀 약해. 영어 좀 어려워. 라고 느낄수록 일단 외워버리니까. 외워놓고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잔소리 하나만. 실제로 내가 외워야 될 거 안 외우고 암기해야 될 거 제대로 암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가 계속 어렵다. 그거는 이상한 논리죠. 저절로 쉬워질 수는 없어요. 많이 듣다 보니까 쉬워졌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요즘에 막 이렇게 듣기만 해도 다 되고 뭐 그냥 쉬운 영어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어찌됐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머릿속에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이후에 공부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일단 믿고 외워봐. 암기부터 먼저 해봐. 그러고 나면 쉬워져. 오케이? 그 쉬워지는 과정 속에 내가 있을 거니까. 봐봐. 그러면 딱 세 가지라니까. 역할은 딱 세 가지예요. 명령부. 그럼 잘 들어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형부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는 게 질문이야. 그럼 그에 대한 대답을 해볼 건데 질문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현지야, 질문. 전치사 뒤에다가 명사를 쓰는 겁니까? 명사 앞에 전치사를 쓰는 겁니까? 응? 질문이 뭐 있다위야? 그렇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현지가 지금 말한 대로 전치사가 있으니까 뒤에다가 명사를 쓴 거야. 이해됩니까? 그 반대로 명사 앞에는 전치사를 써야죠.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는 모든 명사 앞에는 전치사가 존재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모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존재합니까? 네. 그러니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게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질문, 재민아.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추가적으로 나온 명사가 중요한 겁니까? 이 명사를 갖출 수 있도록 한 전치사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전치사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사를 추가적으로 가져간 거니까 얘는 별로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명형부 중에서 최소한 뭐가 아니다? 명사는 아니다. 됐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가 아니에요. 왜 명사를 가졌잖아. 이해되세요?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다. 형용사가 되거나 부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 더북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인데 on the table is mine. 이렇게. 더북 on the table is mine. 이렇게. 그러면 책상 위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책. on the table이 더 북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또 하나 이렇게 쓸 수 있죠. Tom played baseball. 탐이 야구합니다. On the ground. 이렇게. on the ground는 뭐야? 운동장에서 야구합니다. 운동장에 있는 야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 운동장에서 야구한다는 거죠. 이건 부사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것은 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얘는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됐죠? 이렇게.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문장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자. 나눠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문장 분석을 할 건데 이것만으로 다 해결될까요? 조금 부족해요. 이것만으로 좀 부족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썼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 가끔 가다 보면 이 접속사 자체가 숨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숨어있는 접속사.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접속사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좀 어려워. 이 녀석을 찾아내야 돼서. 근데 잘 들어봐. 숨어있는 접속사의 첫 번째. 두 가지인데요. 많지 않아.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숨어있는 접속사의 첫 번째는 여기 명사가 있어요. 그 뒤에 또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동사가 있습니다. 명사, 동사. 요런 구조를 갖게 된 거야. 그럼 잠깐만. 기본적으로 명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리에 나오거나 목적어 자리에 나오거나 보어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는 주목보란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잘 따라와봐 한번. 얘가 동사야. 동사의 왼쪽에 나오는 명사. 얘는 누굴까요? 동사의 왼쪽에 나오는 명사. 얘는 누구예요? 얘는 뭐예요? 주어죠. 이게 주어 동사 이렇게. 그런데 잠깐만. 여기 주어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명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명사가 있어요. 그럼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라며. 그 이야기는 잘 들어봐. 그 이야기는 요 명사 동사를 빼고 이 명사가 주어가 되고 얘가 주어라면 그 뒤 어딘가에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동사가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해지는 거죠. 좀 이해돼? 괜찮아? 근데 잠깐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 명사가 주어가 아닐 수 있어요. 주어가 아니라 뭐? 목적어가 될까요? 그럼 목적어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동사가 여기 있겠죠. 됩니까? 얘가 보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앞에 동사가 있겠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봐봐.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명사, 동사라는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되면 이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이 문장 어딘가에 있는 동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그것이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어찌됐건 동사가 있을 거예요. 이 문장 속에는. 그렇다면 여기 뭐가 필요하냐? 이 사이에 무조건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동사 뒤. 이 동사 뒤에 보통 뭐가 나와? 목적어가 나오잖아. 근데 그 목적어 자리가 없잖아, 지금. 여기 명사가 하나 없다는 거야. 이 명사는 어디 갔을까요?
그 접속사랑 합친 거죠. 접속사랑 명사랑 합쳤어? 그게 뭡니까? 여기 있잖아. 관계대명사. 그 관계대명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중학교 때의 기억을 좀 돌려보면 승민,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꼭 that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who가 돼도 되고 which가 돼도 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죠. 됐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중요한 건 여기 뭐야? 목적어 명사 자리를 비웠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야. 그러니 여기는 뭐가 숨어 있다?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숨어 있다라고 봐야죠. 됐습니까? 이 that의 정체가 뭐야?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명사, 동사가 됐을 때는 요 앞에 있는 이 명사, 동사 얘네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지금 이거 둥근 가로로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야. 왜?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 어디야? 형사절이네. 형사절이니까 둥근 가로로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한다 그랬죠. 요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문장에 대한 표시를 할 때 철저히 이 기호들에 맞춰서 표시를 할 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요게 첫 번째예요. 요 구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명사, 동사. 명사, 동사. 그럼 여기 묶어주는 거다. 되셨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내가 주어랑 동사를 썼어요. 주어 동사 썼어. 그런데 이 뒤에다가 주어랑 동사를 한 번 더 썼어요. 승현아,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접속사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동사 뒤, 아까 동사 뒤 목적어 자리라고 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가 목적어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 여기에는 that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 that은 뭡니까? 목적어 절을 이끌어주는 접사예요. 한마디로 이 that이 누구야? 얘야, 얘. 명사절 접사 that인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명사절이니까 이렇게 묶어야겠죠. 꺽쇠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되셨어요? 그럼 너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할 수 있냐? 목적어 절을 이끌어주는 접사 that이다. 근데 얘는 왜 생략합니까? 왜 생략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할 수 있어요. 쟤는 또 왜 생략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목적어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that의 공통점이 있어요. 생략을 해도 된다는 거. 무슨 말이야? 왜 생략해도 될까요?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없어도 되니까요. 왜 없어도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요.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목적어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여기 있잖아. 봐봐. 요 that이란 녀석이 요 녀석. 요 that이란 녀석이 다른 접속사와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 대명사들에 비해서 다른 특징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what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라는 의미가 있죠.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if나 whether라고 하는 것도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도 ever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든 무엇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유일하게 의미가 없는 건 that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없는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문장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필요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요 기호들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요거에 맞춰, 철저하게 요거에 맞춰서 문장들을 분석해보고, 문장들을 쪼개보기도 하고, 많이 다뤄보겠죠? 그죠? 근데 바라는 것은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내가 하는 거란 말이야. 앞에서 하게 되면 내가 쭈루룩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힘차게 달려나가면,
자꾸 구경하게 되거든. 받아쓰게 되거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때랑 좀 다르고 이제까지 너희가 공부했던 것들이랑 조금 달라서 앞으로 내신 같은 경우는 너희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해석도 써봐야 되고 직접 문장 분석도 해보셔야 되고 직접 문제도 풀어보셔야 돼요. 이걸 명심해야 돼. 엉덩이 빼고 앉아가지고 그렇구나. 이거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야. 오케이? 실제로 고등학생입니다. 오케이? 내일 입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쓰셔야 돼. 진짜로. 노력하셔야 되고 점수를 만들어야 돼. 그냥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많이 뭐 걱정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염려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열심히 해보세요.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아시겠죠? 자, 요걸 가지고 문장 분석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가볼까요? 실제로? 가보자. 요거. 자, 첫 번째 거 내가 할게. 첫 번째 거. 호민이의 대사입니다. 진호 invited. ed가 붙었으니까 과거 시제라서 얘가 동사입니다. me to the maid show the other day. 이렇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묶을게요. 해석할 수 있겠죠? 진호가 invited me. 어디에? To his maid show. The other day. the other day. 일전에 한 번, 예전에 한 번 나를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He performed 동사입니다. Wonderful card tricks in front of a huge audience. 이렇게. 마찬가지로 동사 하나, 접속사는 따로 필요가 없겠죠? 여기 묶어주세요. In front of a huge audience. 오드가 뭡니까? 오드? AUD가 들어가면 이게 듣는다는 뜻이야. 듣는다. 그래서 오디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디션. 노래 얼마나 잘해? 한번 해봐. 내가 들어볼게. 이게 오디션이에요. 오드가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언스니까 청중이 되겠죠. 오케이? 청중들. 아주 많은 청중들 앞에서 원더풀 카트릭을 했습니다. 뒤에 I am envious of. 이거 밑줄 치세요.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Be envious of. 무엇을 질투하다, 시기하다, 부러워하다 이겁니다. I'm envious of him. 난 그가 부럽습니다. 시기 질투가 나요. As he has a plan for his future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magician.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죠. 이노 어디? 동사가 지금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필요해요. 접사는 as입니다. as가 접사가 되겠죠. 봐봐요. 접속사를 찾을 때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접속사는 주어 동사를 새로 쓰고 싶은 거죠. 그럼 새로운 주어 동사 근처에서 찾아주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he, 새로운 주어 앞에 여기 as가 접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as부터 어디까지? 여기 magician까지 묶어주시면 되죠. 나는 그가 부럽습니다. as 잠깐만 옆에다가 필기. 아 맞다. 그리고 제가 드린 교재들은 그 옆에 오른쪽 칼럼이 비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필기하시라는 거예요. 필기하기 좀 편하게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거기다가 필기를 좀 해주세요. a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as라는 단어는 사용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용례가 세 가지야. 첫 번째, 얘는 부사로 사용될 수 있고요. as라는 단어가 전치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as를 전치사로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as가 접속사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부사와 전치사와 접속사 세 가지가 다 돼요. 참고로 이제 as란 단어가 부사로 사용되면 이거는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as 동등 비교죠. 동등 비교. 이 as 동등 비교에서 앞에 나오는 as, 요 앞에 나오는 as가 부사가 되는 겁니다. 얘가 부사야. 오케이. 전치사 as 같은 경우는 as 뒤에다가 뭘 써야 돼? 명사만 쓰면 되죠. as 뒤에 명사를 씁니다. 요거는 의미를 좀 기억합시다. 뭐뭐로써. 뭐뭐로써. 이 명사로서. as a student, 학생으로서. 이런 정도 의미가 되는 거야. 그 접속사 as도 있는데요. 접속사 as 같은 경우는 의미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as가. 그리고
as가 뭐뭐함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서 가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as라고 하는 것은 뭐뭐처럼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시간, 이유, 뭐뭐함에 따라 그리고 뭐뭐처럼 이렇게 의미가 달라져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의 as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접속사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다시 우리가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나오면 돼. 근데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얘는 접속사가 맞구나. 그럼 이제 접속사가 맞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거는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가장 의미가 잘 맞는 거로 골라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나는 그가 부러워요. 그는 has a plan, 계획이 있거든요. 얘는 계획이 다 있구나. For the future, dream.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야? Become a professional magician. 전문적인 마술사가 되겠다. 라고 하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없는데 쟤는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부러워. 여기 뭐가 됩니까? 여기 이유가 되겠죠. 이유. 걔는 그게 좀 부러워. 난 없는데. He watches 동사입니다. He watches magic performance shows almost every day and keeps practicing magic tricks until he can perform them perfectly. 이렇게. 동사가 지금 3개입니다. 재민, 동사가 3개니까 접속할게. 네. 찾아봐. 어디? and 그렇지. 여기서 and가 이렇게 노란색 세모가 되겠죠? 그럼 잠깐만, 아까 우리가 and나 or이나 but을 보면 뭐라 그랬다? 뒤에 있는 거. 여기가 동그라미 2번. 그럼 누가 동그라미 1번이겠어요? 여기 watches. 얘가 동그라미 1번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almost every day. 맨날. 거의 매일. almost. 거의 매일 magic performance show. 그 마술 쇼를 시청을 하고 and 그리고 keep practicing. 잠깐만. 우리 keep 다음에 keep은 유지하는 거잖아. 유지하는 건데 여기에 keep 다음에 ing를 쓰면 그 행위 자체를 유지하다 이런 거죠. keep practice. 뭐 이거 행위 자체를 계속하는 거니까 뭐뭇을 지속하다. 뭐뭇을 지속하다, 뭐뭇을 계속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eep practicing을 썼으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뭘? magic tricks. magic trick이라고 하는 것을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재민아, 접속사는 더 필요하죠. 어디? 네.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어 동사 앞이니까 until 이란 단어가 접속가 됩니다. until he can perform them perfectly. 그가 완벽하게 그것들을 수행할 때까지 연습을 계속해서 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명사죠. 우리 대명사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대명사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질문. 현지야. 여기서 them이 뭐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할 때까지.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매트릭스. 요 수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매직 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어디에다가 밑줄 쳐 놓으시냐면 여기 perfectly에 밑줄 치세요. perfectly. 여기다 밑줄 치시고 그리고 여기다 밑줄 치신 다음에 여기 봐봐.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perfectly는 부사란 말이야. 부사.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질문할 때 부사가 나오면 그래서 너 형용사를 쓸 거야? 부사를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잘 봐봐. 여기서 perform 동사, them 명사,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이렇게 물어본다고.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쓴 다음에 요 뒤에다가 형용사를 쓸 거냐 아니면 부사를 쓸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오잖아. 문제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이렇게 나오면 문제풀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푸냐?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푸세요. 누굴 수식하는가? 너 그래서 명사에 대한 수식이야? 형용사 쓰시면 되고요. 너 동사에 대한 수식이야? 부사 쓰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수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 perfectly 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 수식하냐? 그러면 완벽한 트릭을 수행하는 겁니까? 그 트릭을 수행하는 방법이 완벽했던 겁니까? 완벽한 트릭은 아니죠. 완벽한 트릭이 있어. 진짜 그건 진짜 해리포터가 하는 거고. 오케이? 그 마술을 하는 것이 이제 완벽했던 거죠. 그럼 누구에 대한 수식입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얘는 perform이라는 동사에 대한 수식이 되는 거죠. 동사에 대한 수식이니까 perfectly라고 하는 부사를 쓰는 것이 맞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형용사를 써야 돼? 부사를 써야 돼? 이거를 구분해 주시라. 되셨죠? 오케이? 뒤에 he has 동사입니다. He had set his mind on studying psychology in college as magic basically deals with the people's mind. 이렇게요. 동사가 지금 2개입니다. 동사 지금 2개. 접속사 필요하죠? 현지 접속사 어디? 맞아요. 마찬가지로 as가 접속사가 되는 거고요. as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동사가 지금 2개, 접속사 하나. 됐죠? 문장 보니까 he had set, 여기 had set, 여기 had set이죠? 완료 시에 썼네. his mind, set his mind, 그의 마음을 세팅했다, 마음 먹었다, 마음 먹었다. 뭐에 대해서? on studying psychology in college, 대학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학 전공은 심리학을 할 건가 봐. 오케이? 대학 전공 심리학으로 할 거다. 와 뒤에 보니까 magic,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deal with는 handle, 다루다 라는 뜻입니다. 뭘 다뤄? people's mind, 사람들의 마음을 다룬다. 그러면 대학 가서 심리학을 공부할 거다. 마술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다룬다. 뭐가 되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가서 이거 공부해야지. 그러면 시간, 이유, 조건, 뭐뭐함에 따라 처럼 중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되는 거죠. 마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뤄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I wish, 여기 별표 2개 중요합니다. I wish 중요합니다. I wish I had a plan for my future. 동사 지금 2개, 접사는 필요하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니까 뭐 여기에 대시 있죠. 여기에 대. 그리고 여기 that부터 어디까지? future까지 묶어주시면 된다. 됐죠? 나는 소망합니다. I had a plan for my future. 내 미래에 대해서 나도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해석은 됐는데 왜 마지막 문장은 별표치라고 하셨습니까? 요 마지막 문장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뭐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반복하십니까? 한다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거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고 있을 텐데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요거 아셔야 돼.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정법. 현준, 가정법 들어봤어요? 가정법이 뭔데? 맞아요. 그럼 가정법을 언제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정할 때. 그럼 가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실이 있어야겠죠. 어떤 사실이 있어야 그에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어떤 팩트가 있어야 그 팩트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가정법이 있는데 방금 이제 현준이한테도 물어봤지만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이죠. 가정법은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새라면 난 새가 아니잖아. 근데 새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만들어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첫 번째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만들어낸 얘기니까 꾸며낸 이야기고 만들어낸 이야기다 보니까 당연히 공식이 있어야 만들죠.
두 번째, 사실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언제적 사실이냐? 현재에 대한 사실이냐? 과거에 대한 사실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사건의 시점. 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정법은 이 두 가지를 벗어나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얘를 아셔야 된다. 선생님 죄송한데 도연이 안 왔죠? 김도연. 네, 안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야. 공식, 사건의 시점. 가정법은 승민아, 가정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였어? 과거. 그렇죠.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승민이 말한 것처럼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이 존재하죠. 가정법 과거가 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죠. 그럼 공식.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공식을, 각각의 공식을 한번 적어봐야 될 텐데, 현지야, 가정법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그것도 중요하죠.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일단 가정법 하면 만약에 이거니까 제일 먼저 그렇죠. if 라는 접속사가 나와야 돼요. 잠깐만, 접속사니까 접속사 뒤에 뭘 써야 됩니까? 주어 동사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 주어 쓰시죠. 이렇게. 그 다음 뭘 써야 돼? 동사를 써야 돼. 동사 써야 되는데 동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시제를 갖고 있고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담당하니까 가정법 과거네요. 그럼 뭘 써야 돼? 과거형 동사를 쓰면 되겠죠. 오케이? 동사는 시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 동사를 씁니다. 동사의 과거형을 쓰시면 돼요. 됐죠? 그런 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종속절 끝. 종속절 끝. 종속절이 끝났으니까 뭐 시작해야 돼? 이제 주절 시작해야 되는 거죠. 주절이니까 당연히 주어 쓰시고요. 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법에서 뭐가 필요하다?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씁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과거 동사를 썼잖아. 과거 동사를 썼으니 여기다가 또 뭘 쓰고 싶어요? 과거 동사를 쓰고 싶죠. 근데 그 과거 동사라고 하는 것을 조동사가 가져가 버렸잖아. 오케이? 시제를 조동사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여기다 뭘 쓴다? 동사의 원형을 쓴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럼 얘는 뭐다? 얘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가정법 과거는. 근데 무조건 현재 사실이라고만 하지 말고 얘는 동일 시점이라고 해주세요. 현재 사실임과 동시에 동일 시점이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도 공식을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써보세요. 요거에 맞춰서 방금 한 것처럼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원형. 이것처럼 가정법 과거 완료도 공식을 한번 써보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가정법. 일단 가정법이니까 if부터 씁시다. if. 이렇게. 접속사니까 주어를 씁시다. 이렇게.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거죠. 과거 완료니까 일단 잠깐만 이렇게 얘기해 줄게. 우리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어요. 완료 시제 공식이 뭡니까? have 플러스 pp죠. 그럼 실제로
완료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완료의 의미는 PP에 있는 거죠. 그럼 have는 왜 썼어요? 시제 나타내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쓰고 싶은 건 뭐예요? 과거 완료죠. 그럼 과거를 누가 표현하면 되겠어요? 얘가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럼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겠어? had PP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럼 다음에 종속절 끝났으니까 주절 쓰면 되는 거죠. 주절도 마찬가지로 주어부터 씁니다. 주어. 그럼 다음에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쓰고 여기다가 had pp를 썼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단 뭘 쓰고 싶어? had pp를 쓰고 싶었는데 그 had가 가진 시제를 조동사가 가져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 동사를 쓰고 여기다 과거 쓰고 싶었는데 그 시제를 얘가 가져간 것처럼 그 동사 원형이 나온 것처럼 여기도 뭘 써야 돼? had의 원형을 써야겠죠. had의 원형이 뭐야? have지. 그러니까 have, pp. 요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입니다. 공식 외우시라. 그럼 얘는 뭐다? 얘는 과거 사실.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과거 사실입니까? 동시에 뭐다? 얘는 이전 시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다. 동일 시점, 이전 시점. 요 공식을 맞춰주시라. 됐죠? 요 공식을 꼭 맞춰주시라. 그런데 아까 현준이가 어떤 말을 했냐면 가정법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뭐다? if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케이, 맞아요. 근데 가정법의 종류가 첫 번째 if를 사용하는 가정법이 있어요. 요거 공식대로 그냥 쓰면 돼요. 근데 꼭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야. 두 번째 뭐가 있냐면 I wish라고 하는 가정법이 있습니다. I wish 이렇게 I wish 요것도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 I wish 뒤에다가 요 공식에 맞춰서 얘를 써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I wish 한 다음에 I had 여기다 뭘 썼어? 노란색 had 가정법 과거니까 노란색 됐죠? had를 썼으니까 이게 가정법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야?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a plan for my future.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참 좋겠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요것도 가정법이다. 괜찮아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난 I wish가 가정법인 줄 몰랐는데 그걸 모르면 사실 풀 수는 없긴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표현 자체 I wish 가정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요걸 기억해 주시라. 됐습니까? 됐죠? 한 가지만 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잠깐 쉴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어떤 말 했냐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반대되는 사실이 필요하다. 요 사실이 뭐예요? 요 사실이 사실을 말하는 직설법이죠. 이게 직설법이란 말이야. 그럼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에 반대되는 직설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가정법과 직설법. 그러면 얘도 진실이 있겠죠. I wish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바랬는데 실제로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거죠. 얘에 대한 진실을 써봅시다. 내가 I wish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죠. 그럼 기분이 어때요? 별로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씁니까? I wish는 I am sorry. I'm sorry. 유감스럽다. I'm sorry that. 유감스럽다. I'm sorry that. 유감스러워. 왜요? 내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없죠. 그걸 쓰시면 돼요. 계획이 없다. 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a plan for my future.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가정법 과거 문장을 don't have라고 하는 현재 시제로 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잖아. 현재 사실. 됐죠? 사실이 뭐라 그래서? 사실은 직설법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 현재 시제로 쓰세요 이 뜻이거든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은 직설법으로 썼을 때 과거 시제로 쓰세요 이 뜻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don't have라고 써주는 겁니다. 현재 시제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승현 괜찮아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하고 쉴게요. 여기 가정법 과거에서
부주어 과거 동사 쓰는 거잖아. 과거 동사 쓰는 거야. 맞아. 그런데 과거 동사를 쓰는 건데 비동사는 워만 쓴다. 요거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일반 동사는 그냥 과거 동사 쓰면 되거든요. 근데 비동사를 쓰게 된다면 워라는 형태를 써줘야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제 나오건 중요하니까 이건 조금 정확하게 공식은 꼭 외워주세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요거 가정법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호미니의 이야기고 은서 대화사를 좀 보죠. Why don't you? 밑으실까요? Why don't you? Why don't you visit the Career Development Office? 이렇게요. Why don't you라는 표현은 제안하는 거죠. 요거는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아셔야 되고요. 뭐만 곁대 이런 거죠. 뭐만 곁대. 근데 사실 이제 청량 같은 경우가 앞에 컨버세이션 정도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앞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옆에다 쓸게. 이거 지우고 옆에다가 써볼게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Why don't you?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써야겠죠? Why don't you? 됐죠? 그럼 다음에 그 뒤에 보면 Let's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Let's 뭐뭐 하자 이런 거니까요. 또 얘랑 또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How 또는 What about How about 또는 What about 잠깐만 이거 about은 전치사잖아. 전치사니까 그 뒤에 뭘 써야 돼? 여기다가는 ing를 쓰는 겁니다. 동명사 ing. How about 또 뭐가 있냐? 뭐뭐 합시다. 제안하는 거. 뭐 있어요? Shall we? 이런 것도 있어요. Shall we? 근데 shall이라고 한 단어가 조동사니까 그 뒤에 뭘 써야 돼? 당연히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What do you say to? 근데 what do you say to 같은 경우는 이 to가 전치사거든요. 전치사니까 뒤에다가 ing를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만 곁대 제안하는 표현인데 사실은 이제 뭐 문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상황에 동사의 원형을 쓸 것이냐 조동사 뒤에선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오케이? let's는 여기도 원형 부정사 let이 사역동사라서 이렇게 된 거고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ing 이런 형태를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뭘 쓸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같은 경우 보니까 Why don't you visit the Career Development Office? 그러니까 직업 개발소 이런 거죠. 직업 개발에 관련된 상담해 주는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가서 방문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You can get some important information from the office. 당연히 그 오피스에 가서 주요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 Here is what I received from them. 동사. 접속사는 잠깐 what 보세요. 아까 우리 봤던 거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에서 that what이 있었죠. 그러니까 what입니다. 이 what이란 단어 중요하고요. w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what이란 단어. what은 중요한데요. 요거는 옆에다 쓸게. 여기다 쓸게요. 앞으로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건 what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이 what을 만나면 이렇게 해주세요. what을 만나면 이걸 확인하세요. 꼭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what은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 가지냐? 기본적으로 what이니까 접속사 카테고리겠네요. 그럼 무조건 어디 봐라? 무조건 뒤를 봐야 돼요. 다시 동사는 앞을 보시고요. 접속사는 뒤를 보시라고 그랬죠. 얘는 접속사랑 관련되는 거니까 무조건 뒤를 봐야 돼요. 뒤쪽에 1번 번호 순서대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번호 순서가 어긋나면 정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what은 무조건 뒤를 보세요. 뒤에 보면 명사 하나 빠진 게 있어야 돼요. 왜 관계대명사니까. 그죠? 잠깐만 질문 다시. 이노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관계대명사가 무슨 절? 봐봐. 이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노 알겠어요? 괜찮아. 뭐 오늘 처음 배운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외워놔야 그걸 연결해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계속 어려워. 너무 게으른 거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암기해야 그 다음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최초의 시작은 이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목에서 이해부터 시작하는 과목은 없어요. 한글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부터 외웠어요. 가나다라부터 외웠다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알파벳부터 외웠어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구구단부터 외웠어요. 사칙연산부터 외웠죠. 사칙연산을 너희가 이해했습니까? 그 안에는 철학을 이해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최초의 시작은 암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시고 지금 당장 영어 잘 못해도 돼. 괜찮아. 근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대로 필요한 부분 암기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해주셔야 그 다음을 내가 연결해 줄 수 있어. 이 노력조차 안 하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겠죠? 다시 관계사는 아까 말했지만 형용사절이었어요.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죠? 그렇지. 그 명사 어디 있어요? 앞에 있겠지. 그럼 봐봐. 뒤에 명사 빠진 걸 다시 이렇게 할게. 접속사야. 뒤를 봤어. 빠진 명사가 있네. 그 명사 어디 갔을까? 얘랑 합쳤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이 뭐야? 앞에 있는 명사 수식. 그러니까 앞을 봐야 돼. 그러니까 앞을 봐야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이야. 이걸 암기해 놔야 내가 그러니까 앞을 봐야 이렇게 연결된다고. 아시겠죠? 앞을 봐야 돼. 앞을 봤더니 이 앞에 이 명사가 뭐야? 선행사죠. 관계대명사가 who, which, that, what 이렇게 있는데 관계대명사 what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행사가 없다. 선행사가 없다. 그러니 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뒤에 명사 없어야 돼요. 관계대명사니까. 앞에도 명사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선행사가 왜 없습니까? 선행사를 생략했어요. 선행사를 품어버렸죠. 잠깐만. 이 what은 그 선행사를 지가 품었어요. 그 뭐야? 명사를 내가 가져간 거죠. 그 내가 명사가 돼요. 내가 명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명사 없다? 앞에도 명사 없다? 자기 자신이 명사 자리여야 된다. 자기 자신이 명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야. 잠깐만 다시 봐봐. 관계사니 형용사절이잖아. 아까 우리가 접속사 쭉 정리한 거에서 형용사절에 관계사가 있었죠. 근데 what은 관계대명사죠. 근데 what은 어디 있어? 명사절에 가 있잖아. 이해됩니까? 혹시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시면 아까 필기했던 거 보시면 돼요. 아까 필기했던 거 잠깐 보시면 명사절에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대명사 했단 말이야. what은 여기 올라와 있어. 근데 그 밑에 관계사가 있어. 관계사는 형용사절이잖아.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잖아. 다시 관계사는 형용사절이야.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에 가 있단 말이야. 이상하다. 왜 안 맞냐? 요거 때문에 그래. 오케이?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해. 명사를 포함하니까 지가 명사인 거야. 그러니 명사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됐어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 번호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번호 순서가 중요해. 뒤에 명사 없다. 앞에도 명사 없다. 내가 명사다. 이걸 확인할게요. what이 나왔어. 뒤를 볼게. I received from them. 내가 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네가 뭘 받았는데? 무엇을 받았는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무엇을 받았는지가 안 나오죠. 여기 뒤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명사가 빠졌다라고 하는 순간 앞을 봐야 돼요. 오케이? 앞을 보니까 here is. 앞에 동사 있어 없어? 명사 있어 없어? 없잖아. 요 앞에 명사가 없죠. 그래서 뒤에 명사 없다? 앞에 명사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비동사가 무슨 동사?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불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뒤에 뭐? 보호. 다시 명사는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누구 자리? 뒤에 명사 없고 앞에 명사 없고 이거 누구 자리야? 여기가 보호 자리가 되는 거지. 보호니까 누구 자리야? 명사 자리다. 그럼 뒤에 명사 없다? 앞에 명사 없다? 내가 명사다. 그러니까 what이란 표현이 맞다. 됐습니까? 요 what은 잘 기억하세요. 꼭 여기에서뿐만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 what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해. 요거 알겠죠? what은. 그러니까 딴 때 what이 나오더라도 꼭 확인하세요. 뒤에 명사 없고 앞에 명사 없고 내가 명사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다음 갈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가보죠.
career troubleshooter 이렇게요. 트러블슈터니까 트러블을 해결해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란 뜻이 되는 거죠. assess yourself. 자, 첫 번째입니다. asses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조심하세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access라는 단어가 있고요. ass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비슷하게 생겼죠. access는 접근하다라는 뜻이고요. 접근하다라는 뜻이고 assess는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평가하다. 뜻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평가하다는 동의어로는 evaluate. 이렇게 평가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assess yourself. 당신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세요. 요즘에 그거 많죠. MBTI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좀 알아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하냐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겠죠. 가보자. To make the right career choice, you have to learn 동사죠. About yourself first. 동사 지금 하나, 접선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는 가로 묶을게. 이렇게. 올바른 직업 선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You have to learn about yourself first. 우선 너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런 거잖아요. 당연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어떤 직업에 잘 어울리는지 알 수 있어요. 직업 먼저 찾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죠. Your values, interests, and personality will make some careers more suitable for you and others less appropriate. 이렇게요. 동사 지금 하나입니다. 접선 따로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근데 잠깐만 여기 잘 봐봐. 여기 and 나오죠. 왜 and가 나오잖아. 봐봐. 이 and는 하얀색으로 and를 할게요. 아까 and나 or이나 but은 노란색 아니었나? 얘는 왜 하얀색입니까? 라고 한다면 요거 하나 설명할게. and나 or이나 but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아까 약속했던 것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잖아. 근데 다른 접속사들도 표시한 거 보면 노란색은 전부 다 동사의 개수랑 관련될 때 노란색으로 표시하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노란색으로 표시할 때는 뒤에 동사가 있고 동사가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거고요. 하얀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뒤에 동사가 아닌 거야. 동사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 그럼 여기 형용사도 나오죠. 그럼 여기서의 and or but은 동사의 개수랑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and others less appropriate. less appropriate 이렇게 나왔잖아. 됐습니까? 여기 동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할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구분할 거야. 다시 and나 or이나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을 때 동사의 개수랑 관련되면 노란색으로 표시할 거고요. 동사의 개수랑 관련이 없다. 라고 하면 하얀색으로 표시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others. 얘가 동그라미 2번 되고요. 그럼 동그라미 1번 뭘까요? some careers. 얘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했죠?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 will make란 단어 썼거든요. make. 이게 오형식이야. 오형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다. 지난 시간에 오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오형식 문장이라고 한 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말했었냐면 야야야 목적 보어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목적 보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 명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니까 목적 보어 자리에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기다 뭘 쓸 수 있다? 형용사를 쓸 수 있다. 기억납니까? 근데 여기서 형용사를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뭐는 안 된다? 여기다가 부사는 안 돼 이렇게 말했다고요. 부사를 쓸 수는 없어 이렇게요. 됐습니까? 왜요? 목적 보호는 목적어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오케이? 형용사면 된다.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볼 수 있는가? 여길 물어보는 거지. Make some career. 어떤 직업들은 more suitable for you. 당신한테 잘 맞는다. 여기 뭐가 사용됐어? suit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사용됐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For you. 당신에게 잘 맞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And others. 여기서 others는 뭡니까? Other careers. 다른 직업들은 less appropriate. 덜 적절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여기 less appropriate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형용사 써야 돼, 형용사. 왜? 목적 보호니까. 되셨죠? 당신의 가치나 흥미 그리고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업은 당신한테 잘 어울리게 또 어떤 것들은 덜 적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요. 나는 강사로서의 직업을 선택했거든요. 나 학원 강사를 해야겠다. 나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지 라고 선택하게 된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군대에 있을 때 내가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23살에 군대 갔거든요. 좀 늦게 갔잖아. 남들은 21살에 갔는데 난 23살에 갔거든. 23살에 가다 보니까 전역하면 25인 거야. 그러니까 벌써 20대 중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적지 않으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린 거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나 이제 20대 중반이 되니까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난 뭘 잘할까? 라고 내가 23살에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난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다 보니까 뭐 그런 책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있거든요. 릭 워렌이 쓴 책인데 아무튼 그 책에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절대자가 나를 보낸 거 아니야. 저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어쩌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야 나를. 근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절대자라는 존재가 되게 무책임하게 너 저기 가라? 이렇게 보낸 거 아닐 거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를 보낸 이유가. 그러면 절대자라는 존재가 나를 이 땅에 보내면서 목적한 게 있다는 거죠. 너 가서 뭐 해라? 이렇게. 그럼 목적이 있을 거고 그럼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 절대자가 뭐 하나 손에 들려서 보냈을 거 아니야. 뭐냐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고 적절한 것을 나한테 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뭘 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23살에. 그럼 절대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을까?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한 게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게 뭐지? 가지고 태어난 게 뭘까? 내가 가진 이제 피지컬한 것이건 뭐지건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퍼뜩 생각났던 게 두 가지였었는데 23살에 첫 번째가 목소리였어요.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목이 되게 건강한 편인 거야. 내가 비흡연인 것도 한몫하겠죠? 뭐냐면 나 오늘도 이렇게 1시부터 수업했거든요. 1시부터 저 1강의실에서 수업했는데 1강의실 되게 크잖아. 1강의실에서 수업하면서 유일하게 마이크 안 쓰는 애가 나거든요. 마이크 안 쓰고 그냥 하거든. 그러니까 수업 많을 때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하거든요. 마이크는 잘 안 써요. 마이크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수업을 해도 목이 쉬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랑 겨울방학 동안에 수업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목이 쉬거나 목에서 막 이렇게 걸걸한 소리가 나거나 허스키한 소리가 나거나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내가 목이 되게 건강하구나. 그럼 말을 많이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떠오른 게 기본적으로 대중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부반장, 정교회장 하고 막 항상 앞에 서서 뭔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대중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거였어.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대중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생각한 게 가르치는 일이었어. 나는 내가 가진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가르치는 일을 해야지. 그때 생각한 게 처음 이거였어요. 근데 원래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중 앞에 서서 가르치는 일을 하자 해서 그때까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갔던 이유도 학위를 받고 유학 가서 박사까지 하고 돌아와서 교수를 하자. 이게 원래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 이게 두 번째 계기인데 대학원 실제로 가보니까 난 이제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막 전달해 주는 게 좋아서 시작을 한 건데 대학원에 막상 가보니까 이게 대학원 알고 보니 교수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직업이 아닌 거야. 참고로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수가 하는 일이 전체가 10이다. 교수의 업무가 10이다 라고 하면 교수가 가르치는 건 1이에요. 나머지 9는 연구해요. 다 연구야. 수업은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교수들 보면 수업 더럽게 못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수업 더럽게 못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엄청나게 뛰어난 학자인 거죠. 교수는 학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대학원 가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른 거야. 나는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이때 대학원 다니면서 결정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석사하고 박사까지 한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할 거냐, 학자가 될 거냐, 아니면 딴 걸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이때 또 하나의 기준이 있었어요. 내 기준은 내가 밤을 새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 밤을 꼴딱 새고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첫 번째, 밤을 새고 할 수 있다는 건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준비는 하겠지만 준비할 시간, 밤을 샜으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근데 할 수 있다? 잘한다는 뜻이야.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전체 웃으면서 해야 된다. 밤을 새고도 웃으면서 하려면 진짜 좋아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하면서도 되게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이거였거든요. 학원에서 아이들이랑 만나서 아이들과 얘기하고 수업하는 거, 이게 이때가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고 지치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수업할 때는 되게 멀쩡하거든요. 아마 나랑 수업을 좀 오래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오늘따라 제가 기분이 안 좋아, 텐션이 좀 떨어지네? 오늘따라 되게 목소리도 작고 막 피곤해는 보이겠죠. 근데 이렇게 텐션이 되게 떨어지네 라는 날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업하는 거. 나는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가지고 태어난 게 뭘까?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거, 즐기면서 잘하는 게 뭘까? 이 두 가지의 기준이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게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러니까 특히 이런 것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내 외모도 강사에 되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외모도 막 잘생긴 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막 혐오감을 줄 만큼 엉망진창이고 막 감히 쳐다보기가 어려워 막 이런 정도도 아니잖아. 승현 여기서 웃으면 안 돼? 표정 관리를 좀 해줄래? 하여튼 그런 정도도 아니고 그냥 어디선가 봤던 그 얼굴 같은, 그냥 굉장히 평범한, 수업에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방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키도 외모도 전부 다 그냥 부담 없는 그냥 그 정도의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왜냐면 이제 선생이 너무 잘생겨봐. 이게 보이겠어? 선생 얼굴밖에 안 보이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선생이 너무 엉망이야. 그럼 어휴야 이럴 거 아니야. 얘만 볼 수 있다. 특징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나는 이게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은 너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업은, 그리고 자기의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뿅 찾았다 여기 있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 만드셔야 돼요. 고민을 계속 하시고 반복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조금씩 저절로 그 길로 가게 되거든요. 다만 고민을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너는 뭘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난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너는 뭘 잘하니? 잘하는 게 없습니다. 너무 게을러요. 그런 친구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게을러요. 좋아하는 게 없다고요? 거짓말. 좋아하는 게 없진 않아요. 왜요? 난 자는 게 좋아. 자는 것도 들어갈 수 있죠. 난 노는 게 좋아. 노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왜 좋은 게 없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게을러요. 그냥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뭘 잘하는지? 난 잘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요. 멍 때리기 잘하잖아요. 자는 거 잘하잖아요. 그것도 잘하는 거야. 이걸 왜 무시합니까? 나는 만화책을 잘 봅니다? 그것도 잘하는 거지. 에이, 그렇게까지 무슨 직업.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말하지만 그 평가는 남들이 하는 거예요. 남들이 너희한테 했던 거예요. 그까짓 걸로 무슨 직업을 찾냐? 그까짓 걸로 뭐 하냐? 남들이 한 겁니다. 그건 싹 무시하세요. 그냥 직접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너희가 뭘 잘하는지, 너희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언제 행복한지, 내가 언제 즐거운지, 뭘 했을 때 즐겁고 뭘 했을 땐 짜증나는지, 그걸 찾으셔야 돼요. 때로는 정말 신나지만 참아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정말 싫지만 견뎌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게으르게 어느 날 문득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뿅 불 들어와가지고 난 이거 하고 싶어졌어. 이런 건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꿈에나 나오는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하나 찾아가는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하세요. 생각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 쇼츠를 보거나 릴스를 보거나 숏폼 콘텐츠를 볼 시간에 차라리 고민을 하세요. 내가 뭘 잘하지? 자기 전에 핸드폰 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막박 깨지거나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잠들기 전 한 5분이건 10분이건 아주 잠시라도 그럼 나 뭐 하지? 내가 뭘 잘하지? 라는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게 훨씬 더 건강한 생각이야. 잔소리가 길었는데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부디 제발 MBTI에 기대지 마세요. 그 MBTI 생각해봐. 이게 말이 돼요? MBTI가 개인적으로 난 이거 잘 안 믿는데 이거 MBTI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16개. 16개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어요. 70억의 인구를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겠다고요? 물론 이 앞에 뭐 또 어쩌고저쩌고 붙어가지고 몇 개 되죠. 70억 명은 70억 개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남과 같습니까? 여기 기대지 마세요. 나는 T니까 어쩌고저쩌고, 나는 I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딴 얘기 다 쓸데기 없는 얘기예요. 다 필요 없어, 그런 얘기는. 그냥, 나는 이렇구나, 나는. MBTI 따위로 나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 자꾸만 자기 본인 스스로를 재단해. 결코 건강하거나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러니까 MBTI 따위 믿지 마시고, 고민을 더 많이 하세요.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그게 더 건강합니다. 가보죠. You can use self-assessment test, often called career test, to better understand yourself. 이렇게요. 여기서 컴마 찍었죠? 가로 묶으세요. 이 컴마 찍은 뭡니까? 중간에 삽입된 겁니다. 중간에 삽입된 거예요. 커리어 테스트라고 불리워지는 요 동격이야. 이렇게 그렇게 불리워지는 셀프 어세스먼트 테스트, 자기 평가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To better understand yourself.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Free career tests are available at our office. 우리 사무실에서 무료로 직업 테스트를 이용 가능합니다. available이라는 단어가 이용 가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If the career test results are not clear and don't solve the problem, don't give up. 이렇게요. 동사가 지금 3개입니다. 동사가 3개라서 접사가 2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if. 여기 if. 근데 잠깐 조심해야 돼. 여기서 if를 쓴 다음에 여기서 그냥 are 이렇게 썼잖아요. were가 아니라 are로 썼잖아요. 이건 가정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조건절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만약에 career test result 그 테스트를 했어. 근데 결과가 not clear. 명확하지가 않아요. and 자 노란색이야. 여기 노란색. 왜? don't solve 동사잖아. are not clear 동사잖아. 이렇게. 동사랑 동사를 연결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 커리어 테스트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A hobby you really enjoy can be an important part of choosing a career. 잠깐만, 동사가 좀 2개예요. 질문. 동사가 2개입니다. 재민, 접사가 몇 개? 찾으세요. 눈에 보이는 접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숨어 있겠죠. 어디에 숨어 있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숨어 있는 거죠. 여기 you 명사입니다. 미안해. hobby 명사입니다. you 명사입니다. 그리고 enjoy가 동사죠. 명사, 동사. 이 구조를 빨리 보셔야 돼.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명사, 동사니까 요 사이에 관계 대명사 대시 필요하고요. that부터 어디까지? enjoy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죠. 그러면 명사, 동사에서 명사,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죠. 이렇게 수식해 주는 겁니다. 됐죠? 당신이 진짜로 즐기는 그 취미가 can be an important part of choosing a career. 직업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난 웹툰 좋아해. 진짜로 웹툰을 좋아하면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게임을 좋아해. 게임 개발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무시하고 부모님이 말하는 것처럼 야 그거 하지 마.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본인이 즐거운 거. 다만 오늘 잔소리가 좀 기네.
그런 거 있죠. 남학생들 게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요. 게임을 하면서 혹은 웹툰을 보거나 다른 걸 하면서 진짜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행복하면. 근데 게임을 할 때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아드레날린 솟구쳐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 너무 행복해. 그럼 차라리 프로게이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웹툰 보면서 미칠 것 같아. 막 드라마를 보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이 행복해.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거 하기 싫어서 그거 하거든요.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거 하거든. 다른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그 선택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거는 거짓말인 거죠. 난 게임 좋아해. 진짜? 행복해 죽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까지 행복하시면 그거 하세요. 그렇게까지 행복하면 부모님 설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용기가 없고 내 부모조차 설득할 용기가 없을 정도의 크기라면 그거는 당신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야. 가보죠. 5 steps to make a career choice. 직업 선택을 하는 5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take a career task. 일단 테스트를 받으세요. 왜? 너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Make a list of jobs. 직업에 대한 목록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밖을 내다본 거지. 뭐가 있는가? Get information about the job. 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narrow down the list. 좁혀가는 거죠. 오케이? 직업 목록 이만큼인데 이건 나랑 안 맞아. 잠깐 봐봐. 이건 나랑 안 맞아가 되려면 나랑 안 맞아. 내가 먼저 있어야 되죠. 나 뭐 잘해? 나 뭐 좋아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먼저인 거야. 오케이? 나에 대한 평가. 좁혀가세요. narrow down the list. 리스트를 좁혀가시고 그런 다음에 learn more about the job. 그 직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되겠죠. 항상 순서는 뭡니까? 나 먼저. 그리고 바깥을 보는 거죠. 항상 이 순서입니다. 가보죠. 뒤에 좀 더 갈게요. 자, 가보면 explore and narrow down your option. 탐험과 탐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선택들을 좁혀가세요. 가보죠. Now, you should make. 동사입니다. Make a list of occupations based on your self-assessment task result. 이렇게. based on 가로 묶는 겁니다. 당신의 테스트, 자기 평가, 테스트 결과에 기반해서 직업의 리스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job 많이 쓰고요. occupation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occupation이라고 하는 건 occupy가 뭐냐면 차지하다 이런 뜻, 차지하다. 우리 직장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죠. 이게 occupation, 직업이라는 뜻이 되고요. 요것도 있어요. 되게 특이한 단어인데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vocation에서 voca가 뭡니까? VOC. 우리 가수 뭐라 그래요? 보컬. 목소리가 직업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이제 기독교적인 사상인데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vocation 부른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너 이거 해라. 이런 거죠. 소명이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소명.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calling. 이건 더 기독교적인 얘기인데 부르심이죠.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너 일로 와서 이거 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이 우리 본문에 나왔던 career. 이렇게.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동의어. 요 정도는 알아두시죠? 그 직업의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For each job on your list. 당신 리스트에 있는 모든 각각의 직업들에 대해서 you should do some careful research in order to learn about the occupations, educational requirements, outlook, and earnings potential.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접선 필요 없어요. 당신 목록에 있는 그 각각의 직업들에 대해서 you should do, 너 이렇게 해야 됩니다. Some careful research. 아주 신중하게 조사를 해봐야 돼. 왜? In order to learn. 배워야 되니까. 배우기 위해서. About the occupations, educational requirement. 교육적인 필요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잠깐 말했던 나 대학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했어. 왜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교수 임용받기 위해서. 물론 박사학위가 필수는 아닌데 보통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디자인을 할 거야.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 뭐 이런 것들.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직 임용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교직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교육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웃룩. 밖을 보는 거죠. 전망입니다. 그 직업의 전망도 봐야 되는 거죠. and, 그리고 earning potentials. earning 뭐야? 수입이죠. 그 세 번째, 수입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 영어에서 하나, 둘, 세 개. 비슷한 거 세 개 나온다? 열거한 겁니다.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바부터 포텐셜까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연구조사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너무 좋아.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30만 원. 어떻게 살아? 그럼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난 너무 행복해. 좋아. 근데 30만 원 벌어. 못 살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이 자아실현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경제인으로 살아갈 거기 때문에 수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죠. 물론 이제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겠지만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돈도 중요하잖아. After researching, 가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You can eliminate careers in which you are no longer interested. 이렇게. 동사 지금 두 개.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는 하나만 있으면 되죠. in which입니다. in which부터 여기까지 가로 묶으시면 되고요. 근데 잠깐만요. 동사가 지금 두 개라서 접속사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after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더 있어요. 이상하죠?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가 두 개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봐. 접속사야. 접속사인데 이 뒤에 주어 동사 있어 없어? 이 뒤에 주어 동사 없죠. 다시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ing가 나와요. 승민 이게보다? 주어 동사가 없어? 근데 ing가 나왔어요. 이거보다? 아니죠. 접속사라니까. 전치사 아니고.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ing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을 기억하세요. 요 말을 기억해. 주어랑 동사가 없어요. 주어 동사가 없어요. 주어 동사가 없는데 ing, 나, pp가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ing나 pp예요. 주어 동사가 없다라는 말은 구라는 뜻이고요. ing나 pp라고 하는 것은 분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히려 접속사의 개수가 왜 안 맞지? 그러니까 오히려 분사 구문임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써놓으셔야 됩니다. 분사 구문. 분사 구문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문장은 별표 치셔야 됩니다. 이 문장 대단히 중요해요. 시험에는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문장은 외우세요. 통째로 외우세요. 물론 우리가 서술형은 없거든요. 서술형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 자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자, 봐봐. 일단은 첫 번째. 뭐 때문에 이 문장을 반드시 외우라고 하는가? 자, 설명. 첫 번째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은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ing나 pp가 나오는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생김새가 분사 구문의 기본적인 생김새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ing, pp 그리고 주어 동사. 이게 분사 구문의 기본적인 생김새예요. 물론 지금처럼 경우에 따라서 접속사가 여기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에 접속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분사 구문의 생김새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 결국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과거 분사를 쓸 것이냐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과거 분사를 쓸 것이냐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결국 얘네들은 분사잖아요. 자, 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 여기까지 써야 됩니다. 여기 분사 있어요. 분사. 요 분사라고 하는 녀석은 질문, 현재 분사는 품사가 뭡니까? 그렇지, 좋아요. 분사는 형용사야.
현지가 잘 외워놨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한 거야. 잘 몰랐던 사람들은 외우셔야 돼요. 형용사는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현지 다시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지.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한단 말이죠. 그럼 묶어볼게.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분사는 형용사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대요. 그럼 분사는 뭐합니까? 명사를 수식하겠죠. 연결됩니까? 다시. 분사는 형용사야. 형용사는 명사 수식해. A는 B고 B는 C야. 그럼 A는 C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분사는 명사 수식한다고. 그럼 분사를 현재 분사를 쓸 거냐 과거 분사를 쓸 거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 명사하고의 관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명사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다시 현재 분사 과거 분사야? 현재 분사를 쓸 거냐 과거 분사를 쓸 거냐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는 누가 결정한다? 그 명사하고의 관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인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 명사하고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 명사하고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현재 분사를 쓰시고 그 명사하고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과거 분사를 쓰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괜찮아? 그럼 잠깐만. 얘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질 명사가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없죠? 영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생략한 겁니다. 왜 생략했어요? 똑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질 명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그 명사 얘를 이렇게 갖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갖고 와. 이걸 갖고 와서 여기서 관계를 따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따지시면 된다. 됐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writing이냐 written이냐 이렇게 나왔어. 그런 다음에 뒤에 주어가 만약에 뒤에 주어가 탐 한 다음에 sang a song 탐이 노래를 불렀어. 이렇게 하면 탐을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탐이 글을 씁니까? 탐을 씁니까? 탐이 쓰는 거죠. 능동이네요. 그럼 정답 뭐가 됩니까? writing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어가 탐이 아니라 This book is good. 이 책 참 좋아요. 이렇게 썼다고요. 맞아? 그러면 누굴 데리고 와야 돼? 이번에는 this book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럼 책이 쓰는 겁니까? 책을 쓰는 겁니까? 책을 쓰는 거죠. 그럼 수동이네요. 수동이니까 이때는 written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명사를 가지고 와서 관계를 따져라. 능동이냐 수동이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그럼 능동과 수동은 어떻게 합니까?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능동이 되면 은, 는, 이, 가 이렇게 될 거고요. 수동이 된다면 을, 를, 에게가 되겠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요. 되셨죠? 그럼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서치가 뭐야? 연구하다. 이 뜻이 연구하다. 갖고 와볼게. 리서칭을 쓸 것이냐, researched라는 형태를 쓸 거냐. 해볼게. you를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럼 당신이 연구하는 겁니까? 당신을 연구하는 겁니까? 당신이 연구하죠. 능동이네요. 여기서 능동이니까 researching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좀 어렵죠? 다시 정리합시다. 분사 구문은 일단 너희가 분사 구문임을 발견하면 문제풀이가 쉬워져요. 근데 분사 구문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임을 발견해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아, 이거 분사 구문이구나를 찾아야 된다고. 그게 중요해요, 실제로. 오케이? 분사 구문임을 발견했어. 찾았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알아? 갖고 와. 첫 번째. 갖고 와서 해석하시면 돼. 갖고 와서 관계를 따지시라. 뒤에 있는 명사를 갖고 와서 관계를 따지시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로만 설명할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저 뒤에 있는 명사를 갖고 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이건 너희가 중학교 때, 중3 때 분사 구문 배우면서 했던 거 보면 잘 생각해봐.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사 구문 주절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똑같으면 없앤다. 이런 게 있었어요. 똑같으면 없앤다.
없는 이유는 같아서 없어진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 갖고 오면 돼요. 됐어요? 괜찮아? 이렇게 기억하시라. 됐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로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문법적인 부분을 따져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 이 자체가 그냥 이 자체가 이 주어에 대한 수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얘는 여기에 있는 다시 여기 나오는 분사들은 얘에 대한 얘기인데 얘가 얘야. 이 분사는 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연구 조사를 한 이후에 당신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연구 조사를 한 이후에 당신은 can eliminate careers. 그 직업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니치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니치. 근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다 하기가 너무 길어요. 내용 너무 많고 하니까 요거는. 근데 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제목만 써주세요. 제목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연결할게요. 왜냐하면 이 분사 구문만으로도 되게 어렵거든요. 이것도 되게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일요일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면 특히나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속에서도 요거 따로 할 거거든요. 따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다 기억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요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요거는 기억해 두시고 일단 해석만 할게요. 해석만. 그럼 전체가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You no longer interested. 당신이 no longer 더 이상 뭐하지 않다. 당신이 더 이상 관심이 있지 않은 직업들은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narrow down 이런 표현 썼었죠. 오케이? 여기서 eliminate랑 같은 의미로 사면 되는 겁니다. 됐죠? 줄여가면 되고요. At this point 이 지점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줄게요. 이렇게. At this point 이 지점에서 you may only have 2 or 3 occupations left on your list. 이렇게요. 잠깐만. have가 동사인데 요 left on your list 이렇게 묶어주죠.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요 left는 동사 아니잖아. 분사란 말이야 이게. 이게 분사가 되는데 또 질문할 수 있는 거야. 야 그럼 분사면 현재 분사를 쓸 거냐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쓸 거냐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분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명사하고의 관계를 다져라. 오케이? 그러면 직업 2개 또는 3개의 직업이 남기는 겁니까? 2개 또는 3개의 직업을 남기는 겁니까? 직업을 남기는 거죠. 이 관계가 수동이다. 다시 한번 수동이 되니까 과거 분사를 쓰는 것이 맞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런 거다. 내가 어떤 걸 외웠어. 어떤 항목 하나를 외웠어. 그거 하나 외웠는데 이거 하나로 10문제를 풀 수 있어. 목숨 걸고 외워줘. 미친 듯이 외워줘 이거는. 10문제가 풀리는데. 근데 내가 이거 하나 외웠어. 근데 한 문제를 풀 수 있어. 예문을 외워. 그때는. 오케이? 근데 얘는 봐봐.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요거. 분사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진다는 그냥 분사가 나왔을 때도 분사 구문이 나왔을 때도 계속 써먹잖아. 그러니까 이건 외워줘. 다시. 분사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왜? 분사는 형용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지. 오케이? 여러 군데 많이 써먹으니까. 다시 그러면 능동과 수동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는이가 을르에게. 됐어요? 오케이? 요 1년의 과정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아니 분사랑 관련되는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되셨죠? 좀 더 갈게요. You now have to gather more in-depth information from people who have 동사입니다. first-hand knowledge 이렇게요. 동사가 지금 2개. 동사가 2개니까 접속사가 하나 필요합니다. 승현아, 접속사 하나 찾아보세요. 어디? 그렇지. 좋아요. who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묶어주세요. 여기서 who는 관계대명사죠. 아까 잠깐 말했지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선행사를 찾아라. 선행사를 찾아라.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 꼭 기억해야 되더라. 여기서 승현아, 이런 who를 뭐라 그래요? 관계대명사는 맞는데 지금 뒤에 동사부터 나왔잖아. 그럼 누구 자리가 비었습니까? 동사의 왼쪽
주어 자리가 비었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그렇지. 좋아요.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잖아. 그죠? 관계 대명사가 주격이면 선행사랑 뒤에 나온 동사는 선행사, 여기 앞에 선행사가 있죠. people이 선행사잖아. 이 선행사와 뒤에 나온 동사 사이에는 반드시 수일치. 이 who라는 단어, 우리 아까 접속사 이야기했잖아.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접속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어야 좀 쉬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볼게. 지금 얘기 조금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아까 필기했던 건 잠깐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 봐봐. who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군데 나와요. who는 두 군데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어디 나오냐면 who는 의문사가 될 수도 있어요. Who are you? 그 누구야? 이렇게 의문사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문사입니다. 두 번째 who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거든요. 의문사가 되기도 하고 관계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잠깐만. 아까 기억납니까? 의문사는 무슨 절? 의문사는 명사절.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 관계대명사는 형사절. 이렇게요. 그러면 명사가 사용된 자리는 어떻습니까?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주목보자리입니다. 근데 형용사다. 형용사가 사용된 자리는 뭡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나왔던 요 who 있잖아요. 여기서 who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 앞에 people이라는 명사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절인 거야. 형용사절이니까 관계대명사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지금 얘는 identify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나왔죠. 타동사 뒤에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라는 거예요. 목적어 명사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 명사니까 의문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됩니까? 네. 왜냐하면 의문사일 때는 정확하게 의미가 있죠. 누구라고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정확하게 있어요. 누구. 근데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얘는 문법적인 용어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아까 그래서 이 who는 해석 안 했잖아. 뭐? who have first-hand knowledge. 가장 first-hand knowledge니까 직접적인, direct.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in-depth information. 내적인, 보다 면밀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얻어내야만 합니다. 해석 안 하죠. 얘는 봐봐. You should identify. 당신은 알아내야 됩니다. Who they are. 이렇게. Who they are. 그들은 누구냐.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이 they 누굴 말하는 거야? 이 they라고 하는 것은 요 people. 그 first-hand knowledge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됐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and 노란색이야. 알아내야 되고요. conduct interview. 인터뷰를 그들과 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들과 인터뷰를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or ask them. 물어봐야 됩니다. for a job shadowing opportunity. job shadowing opportunity에 대해서 그들에게 요청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지금 하다 보니까 요 단락 엄청 어렵죠. 문법적으로 분사구문,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나와, 의문사도 나와, 관계대명사도 나와. 요 단락 특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단락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 단락들은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요. 됐죠? 오케이? 예전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거 알잖아.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고민하다가 군대 가서 어디까지 했냐면 내가 교수를 해야지.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잠깐 얘기했었죠. 교수까지 해야지 라고 한 다음에 어떤 교수를 할 거냐,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칠 거냐가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21살부터 수업을 했어. 일찍 했죠.
군대 가기 전에도 영어를 가르치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21살 때 학원에서 강의하고 갔으니까 영어를 계속 할 것이냐, 원래 내가 전공했던 걸 살려서 영어를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고민을 했어요. 영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때 영화를 대단히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영화 80편 막 이렇게 볼 정도로, 그러니까 매주 2편씩은 보는 거지. 한두 편씩은 무조건 보는 거야. 1주 55주잖아. 55주인데 영화를 80편 보겠다는 거는 한 주에 2개 이상 보는 주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뭘 생각했었냐면 영화를 가르쳐야겠다.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찍자는 게 아니라 영화를,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 영화 평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영화 리뷰 되게 많은데 아예 영화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문화 콘텐츠.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해야겠다. 문화 콘텐츠를, 내 전공이 이게 아니잖아. 문화 콘텐츠를 전공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내가 했던 짓이거든요. 대학교, 군대 전역하고 나와가지고 문득 난 문화 콘텐츠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했냐면 그냥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에다가 문화 콘텐츠 검색을 했더니 한양대학교에 문화 콘텐츠 학과가 있는 거야. 한양대학교 문화 콘텐츠 학과를 홈페이지 들어갔어. 또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문화 콘텐츠 학과에 가서 검색을 하니까 교수님이 나오더라고요. 담당 교수가 있더라고요. 교수님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는 안 나오고 이메일 주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식한 용감해. 정말 무식하게 그냥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냥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어디에 사는 누구다. 나는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고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문화 콘텐츠를 공부하고 싶다. 그냥 보냈어. 내 전화번호는 이거다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교수님 문자가 왔어. 학교를 찾아와라. 학교로 와라. 그래서 너무 기뻐. 내가 연락했는데 답장이 왔잖아. 그래서 갔어요. 비타오백 하나 사들고 교수님한테 갔어. 가서 교수님이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해준 거야. 대학 교수가 상담을 해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교수님이 상담을 해줬어요. 이렇게 진짜 우리 학과에서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거 한다. 너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 난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내가 이렇게 꿈꿨던 바랑 다르다. 난 영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포괄적인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잘 안 맞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내가 진로를 탐색하러 가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근처에 있는데 저쪽에 한예종 있잖아요. 가깝죠. 한예종 시험 봤었거든. 한예종에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덕션 쪽으로 영화 관련해서 영화 평론 쪽으로 시험 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냥 무식해. 그냥 용감하게 하면 돼. 근데 내가 그냥 그 교수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뭐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어. 그 교수가 뭐야 이 생또라이는 꺼져. 이게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출신 중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문득 너희한테 이메일이 오거나 쪽지가 오거나 DM이 왔어. 너희가 그 후배래. 근데 선배님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배님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선배님의 조언을 얻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 DM이 왔어. 그럼 너희가 그거에 대해서 뭐야 이 또라이는 꺼져. 이렇게 할 것 같아? 너희 후배인데? 너희랑 비슷한 길을 걷고 싶다는데? 너희한테 선배님 알려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꺼져 라고 하겠어요? 아니라고요. 너희들만 하더라도 거기에 답장할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답장합니다. 놀랍게도 답장해요. 아주 신기하게도 그들은 답장을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룬 사람들 아니야. 그럼 자기 후배들을 키우고 싶겠지. 또 누군가가 되게 나이 차이도 되게 많이 나는 어린 친구가 와서 저는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선배님 이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거부하겠냐. 해보면 돼.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장난하나 된다니까. 난 했었어요. 실제로. 난 해서 실제로 결과도 얻었었거든요. 돼? 그렇게 찾을 거야. 아까 말했잖아. 어느 날 문득 주머니에서 뿅 찾아서 여기 있네 찾았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해보세요. 무식하게 용감하게. 나처럼 무식하면 돼. 무식하면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연락하시면 돼요. 답장이 온다. 실제로. 볼까요? If you are still not sure. 근데
아직도 확실하지 않으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분명히 그 시험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면, 클리어하지 않다면, 그리고 don't solve your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했잖아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포기하지 마 라고 했죠. 포기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지, 알아보면 되지. 마찬가지야. 이렇게 했는데도 연락해서 뭐 이렇게 좀 해봤는데도 명확하지 않다면, 확실하지 않다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Get yourself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that you enjoy and do your best day. 이렇게 동사 지금 3개입니다. 동사가 3개니까 접속사가 2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어디 있습니까? 대시에. 잠깐 질문합시다. 이 대는 네모가 돼야 할까요? 세모가 돼야 할까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잘 봐봐. 여기다 풀어줄게. 대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금 어려워.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대은 경우에 따라서 네모가 될 수도 있고요. 접속사라는 뜻이야. 우리 네모 뭐여서 명사죠, 접속사였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세모가 될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얘가 접속사인지 아니면 얘가 관계대명사인지를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아까 외웠던 공식대로 보자면 관계대명사의 공식이 뭐였습니까? 접속사 플러스 명사였고, 우리 그 명사를 위주로 생각합시다 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럼 어디 해야 돼? 일단 대시 네모니 세모니 라는 질문을 받자마자 어딜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뒤에 명사가 빠진 게 있어. 그럼 그 명사 어디 갔겠어? 접속사랑 합쳤지, 관계대명사랑. 됐습니까? 근데 다시 대시 나왔는데 뒤를 봤더니 빠진 명사가 없어. 그럼 연결하는 거네? 그럼 접속사가 되는 거죠. 무조건 뒤를 봐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입력해 주세요. 동사는 앞을 봐라, 접사는 뒤를 봐라. 접속사는 무조건 뒤를 보는 거. 뒤를 봐야 돼. 뒤를 보. You enjoy. 네가 즐겨. 뭘 즐기는? 무엇을 즐기는지 목적어 명사가 빠져 있죠. 됐어요? 여기 대신 뭡니까?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이 enjoy, 즐기는 다양한 활동. 연루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and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do your best day, 오늘 최선을 다하세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문법 조금 어려운 거 있어요. 여기 get yourself involved. involve라는 단어 무슨 뜻이냐? involve는 연루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연루시키다. 관련을 맺다, 연루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잠깐만 다시. 당신 자신이 연루되어지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당신 자신이 연루시키는 겁니까? 당신 자신을 연루시키는 겁니까? 을 연루시키는 거죠. 수동이죠. 여기서 수동이 되는 거예요. 수동이 되니까 involved라는 과거 분사 쓰는 거라고요. 됐죠? 당신이 즐기는 다양한 활동에 당신 스스로가 연루되어지도록 하시고, 오늘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Your best possible future will unfold when you make today the best it can be. 이렇게. 동사 지금 3개입니다. 동사 3개. 동사가 3개니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2개. 첫 번째, 어디 있습니까? when 이렇게 나오죠. when. 그렇죠? 하나 더 필요해요. 눈에 안 보이죠? 숨어 있겠지. 어디에 숨어 있어? 명사, 동사. 그렇죠? 명사, 동사.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대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it can be, 그것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만드세요. 오케이? Make today, 오늘을 최고의 것을 만드세요. 오케이? 오늘 하루를 그것이, 여기서 it은 더 day입니다. 오케이? 오늘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죽을 만큼 사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your best possible future, 당신의 최고의 가능성 있는 미래가 unfold,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뒤에는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 그 초콜릿 테이스터 이거 나오잖아요. 그거는 시험통에 안 들어갑니다. 몇 번 말했지만 청량은 이 뒷부분이 안 들어가요. 근데 갑자기 뭐 선생님께서 올해부터 넣으리라 그런 거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학교에 가서 진도 나가시고 혹시 들어가게 되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진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요거 여기까지, 진도는 여기까지고요.